자,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AI라는 주제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최신 메모에서 요즘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AI 발전의 숨막히는 속도에 대해 그가 직접 탐구한 여정을 공유했는데요. 같이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게 있잖아요. 하워드 막스가 클로드라는 AI한테 개인 튜토리얼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AI가 내놓은 글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었고 심지어 자기 과거 메모까지 참조해서 딱 맞춤형으로 써줬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었던 겁니다. 막스의 이 경험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기술이 이토록 인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의 탐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막스의 여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술의 본질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바로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창조한다는 거죠. 그냥 있는 걸 찾아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막스가 아주 핵심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AI가 단순히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학습하고 추론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을 보세요. 이게 기존 관점인데 AI를 그냥 거대한 도서관처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 이 새로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AI는 정보를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그걸 종합해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뭐랄까, 생각하는 파트너에 더 가까운 거죠. 데이터를 뱉어내는 게 아니라 소화해서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AI의 삶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훈련과 추론. 막스는 특히 이 훈련 단계를 마치 아기 뇌가 세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비유했어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패턴 자체를 학습한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이건 곧 아주 근본적인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기계가 정말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AI가 만드는 건 뭐든 결국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정교한 재조합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주 재능 있는 커버밴드 같은 거죠. 남의 노래는 기가 막히게 따라하지만 자기 노래를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AI, 클로드가 정말 강력한 반론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워드, 당신이 투자에 대해 아는 것도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거잖아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워런 버핏 같은 거장들한테서요. 원재료는 다른 사람들이 줬지만 그 조합은 당신 스스로 해낸 거죠. 라고요. 와. 수많은 선배들의 지혜를 흡수해서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만든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학습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도 결국 기존 지식의 새로운 조합, 즉 리믹스라는 본질을 꿰뚫는 반박인 셈이죠.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이 돋지 않나요? 결국 이 철학적인 논쟁은 아주 실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AI가 진짜로 이해하는지 아닌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즉 일을 제대로 해내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점점 더 그렇다가 되고 있죠. 자, 이제 이 메모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지난 몇 달 사이에 일어나서 AI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버린 두 가지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속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체감하시려면 개인용 컴퓨터 사례를 한번 보시죠. 최초의 컴퓨터가 나온 뒤에 우리 집 책상 위에 놓이기까지 거의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어땠을까요? 대중화되기까지 걸린 시간 단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건 뭐 역사상 어떤 기술도 이런 속도는 없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지각 변동, 속도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각 변동은 AI 능력 자체의 엄청난 도약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1단계 체킹형을 넘어서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는 2단계 도구 사용을 거쳐서 이제는 목표만 던져주면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3단계, 바로 자율형 에이전트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2단계 AI가 우리 일을
도와주는 비서나 조수였다면 이 3단계 자율형 에이전트는 우리 일을 아예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명령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목표를 주면 완성된 결과물을 떡하니 가져오는 단계라는 거죠. 이 인용구가 자율형 에이전트가 현실에서 뭘 의미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AI한테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고 몇 시간 뒤에 돌아오면 일이 끝나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만들어져 있죠. 아이디어를 내고 코드를 짜고 테스트하고 버그까지 수정하는 모든 과정을 AI가 혼자서 다 해내는 세상. 이게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 특히 지식 노동자나 투자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투자자로서의 AI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강점부터 보죠.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지치지도 않고 처리하고요. 공포나 탐욕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죠. 하지만 명확한 약점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한 직관이 없고 경영진이 믿을 만한가 같은 질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손실에 대한 두려움, 즉 내 돈이 걸려 있다는 감각이 전혀 없죠.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어떤 AI든 숫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정량 분석만으로는 추가 수익, 그러니까 알파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흔한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 투자자들은 어디서 가치를 만들어야 할까요? 막스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데이터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판단력. 둘째, 경영진의 역량 같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질적 요소를 평가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입니다. 막스는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메모를 끝맺습니다. AI가 모든 분석을 다 해주는 시대에 우리 인간의 고유한 전문성, 그 판단력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될 겁니다.